조선 최고 관상가가 한 여인을 보고 경악했지요. 남루한 옷에 부스스한 머리, 소박 맞아 쫓겨난 가난한 여인이었답니다. 허나 관상가의 눈에는 보였어요. 귀인의 상이 그녀 얼굴에 가득했지요. 3년 안에 3가지 큰 복이 온다. 그 예언은 과연 맞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조선시대 충청도 공주 어느 산골 마을, 월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28살이었지요. 허나 그녀의 처지는 참으로 딱했어요. 소박을 맞은 몸이었거든요. 10년 전 과천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답니다. 남편은 양반이었고 집안도 괜찮았지요. 허나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구박했답니다. 아이도 못 낳는 것이 무슨 며느리냐? 밥값이나 하느냐? 월아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어린 기생을 첩으로 들였답니다. 그리고 월아를 안방에서 쫓아냈어요. 사랑채 구석방으로 밀어냈지요.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너는 이제 집을 나가거라. 소박이었어요. 월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지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친정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월아는 보따리를 싸서 친정으로 갔답니다. 허나 친정도 냉정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새어머니가 들어와 있었지요. 안 돼. 소박 맞은 것이 집에 들어오면 집안 망신이야. 당장 나가. 새어머니가 문전박대를 했답니다. 월아는 갈 곳이 없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고향이 공주 산골이었지요. 그곳으로 가서 혼자 살기 시작했답니다. 작은 초가집 한 채를 얻어 삼배를 짜며 근근히 살았어요. 친정도 없고 시집도 없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신세였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답니다. 마을의 세도가 김진사가 월아를 첩으로 만들려고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김진사는 40이 넘은 양반이었지요. 이미 처자식이 있었답니다. 허나 소박 맞은 여인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십니까? 문 열어보시오. 김진사였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답니다. 이 밤중에 왜 오셨습니까? 월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씨가 계속 제 말을 안 들으시니 직접 와서 설득해야겠더군요.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서려 있었지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김진사가 문을 더 세게 두드렸답니다.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신세 아닙니까? 소박 맞은 몸으로 혼자서 얼마나 더 버티시겠소? 월아는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그런 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쿵쿵 문을 더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 김진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답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소. 이방과 포졸들이 제 말을 잘 듣거든요. 월아는 벌벌 떨었어요. 혹시 월아가 도둑질이라도 했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소?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누가 소박 맞은 여인의 말을 믿겠소? 김진사의 비웃음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요. 한참 후에야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답니다. 월아는 구석에 웅크린 채 눈물을 쏟았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나겠어. 어떻게 하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월아는 장터에 삼배를 팔러 갔답니다. 평소와 같은 길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공주 장터, 그날 오후였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상가 김철산이 있었지요. 그는 30년간 수만 명의 관상을 봤답니다.
왕족부터 거지까지 그의 예언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어요. 오늘은 충청감사의 부름을 받아 공주까지 내려와서 관상을 봐줬답니다. 돌아가는 길에 장터 주막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지요. 국밥 한 그릇이면 한양까지 갈 기운이 날 거야. 뜨거운 국밥을 기다리며 장터를 둘러보던 김철산의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길모퉁이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젊은 여인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은 해졌지만 여인의 이마는 높고 넓었답니다. 눈매는 봉황의 그것과 같았지요. 비록 지금은 고생에 지쳐 있지만 그 속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이럴 수가. 귀인의 관상이다. 김철사는 너무 놀란 나머지 수저를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내가 30년 관상을 봐왔지만 이런 기이한 인연이 있다니. 부인 잠깐만요. 김철산이 국밥 그릇을 내려놓고 헐레벌떡 달려가 월아 앞을 막아섰지요. 월아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답니다. 저는 돈 없는 여자예요. 빌려드릴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릴 것이 있어요. 김철산이 주머니에서 은전 5냥을 꺼냈답니다. 월아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녀가 한 달 동안 삼배를 짜도 벌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왜 저에게 이런 큰 돈을. 아씨의 관상을 보고 싶소. 내 이름은 김철산. 한양에서 관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충청감사님의 관상을 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김철산이 월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는 전율했답니다. 이마 귀인의 상, 눈복을 풀을 상, 코덕을 쌓은 상, 입사람을 감화시킬 상, 정말 놀라운 관상입니다. 무엇이 그리 놀라우시다는 거죠? 김철산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아씨께서는 귀인이 될 상을 가지셨소. 귀하게 될 운명이요. 월아가 못 믿겠다는 듯이 피식 웃었어요. 관상가 어르신 농담이 심하시네요. 저는 소박 맞은 데다가 친정에서도 쫓겨난 신세인데 무슨 귀인이요. 소박을 맞고 친정에서도 쫓겨났다고요. 김철산이 더욱 놀랐답니다. 관상으로 보건대 아씨의 상은 현숙하고 정절이 굳은 부인상이요. 월아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과천 김씨댁 며느리였습니다만 10년간 아이를 낳지 못해 소박 맞았습니다. 남편이 어린 기생첩을 안방에 들이고 저를 내쫓았지요.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새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서 결국 이곳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김철산의 눈이 번쩍였답니다. 10년간 아이가 없었다고요. 하지만 아씨의 관상을 보니 그는 월아의 인중과 광대뼈를 자세히 살폈어요. 이상합니다. 아씨는 분명 다산의 상을 가지셨는데 혹시 그 집안에 음덕이 부족했거나 부부의 궁합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과 시집, 그리고 새어머니까지 눈이 멀었군요. 아씨 제 말을 믿으시오. 3년 안에 아씨께는 3가지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김철산이 손가락 3개를 펼쳤답니다. 첫째, 그대는 곧 훌륭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아씨를 진주처럼 소중히 여길 뿐이에요. 둘째, 아들 셋을 낳으실 텐데 그중 한 명은 후일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를 것입니다. 셋째, 그대의 재주가 세상에 알려져서 조선 제1의 현부인으로 이름을 남기실 것입니다. 월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요? 김철산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대의 관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덕상이요. 남을 도우며 살아온 공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하늘이 이런 분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때 김철산이 조건을 말했지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원망을 품지 마세요. 전 남편과 그 시집과 새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그리고 아이가 없었던 것을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씨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야 복이 옵니다. 월아는 떨리는 손으로 은전을 받았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요? 제 말을 믿으시오. 3년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 이후 월아는 달라졌어요. 과천 김씨 집안과 전 남편에 대한 미움, 친정 새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았답니다. 미워해봤자 내 삶만 힘들어지는구나. 이제 원망은 그만 버리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월아는 삼배를 팔러 장터에 나왔답니다. 그런데 한 사내가 다가왔어요. 아씨 혹시 이 삼배 한 필, 제 비단 한 자와 바꿔보시겠소? 우렁찬 목소리였지요. 월아가 고개를 들었답니다. 큰 사내가 서 있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다부진 어깨, 그의 눈빛에는 순수함과 남성적 매력이 있었지요. 쿵! 월아의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소박 맞은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비단이라니요. 저는 그런 귀한 것, 제가 손해보고라도 꼭 바꿔주고 싶소. 사람 인연이 물건 인연을 타고 오는 법이니까요. 사내의 이름은 석이라고만 알려져 있었답니다. 전국을 떠도는 장돌뱅이였지요. 허나 그 눈빛만큼은 어떤 양반보다 고결했어요. 사람들은 그저 착한 장사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월아는 석이 건네준 비단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상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리지? 거울을 들여다보니 볼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답니다. 소박 맞은 여인이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 10년간 아이 없다고 쫓겨난 내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때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지요. 사랑하라. 두려워 말고 사랑하라.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며칠 후 장터 끝자락. 해가 질 무렵이었답니다. 월아가 팔리지 않은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 술 냄새를 풍기는 건달 둘이 다가왔어요. 젊은 소박 맞은 여자가 혼자 다니다니 우리와 재미있게 놀아볼까? 그들의 눈빛은 음흉하고 위험했지요. 안 돼요. 월아가 뒷걸음질 치는 순간 한 놈이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답니다. 아, 그때였어요.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할까? 번개처럼 나타난 석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건달들을 몰아냈지요. 으악! 건달들이 꼬리를 말고 도망쳤답니다. 월아는 석의 가슴에 쓰러졌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석의 넓은 가슴에서 따뜻함과 안전함이 느껴졌답니다. 월아의 몸이 은은하게 떨렸지요.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석이 월아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전율 같은 무언가가 흘렀어요. 그날 밤 장터 객주 뒷뜰에서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는 가운데 석과 월아가 마주 서 있었답니다. 월아, 석의 목소리가 거칠게 떨렸어요. 저는 당신 때문에 미치겠소. 성님, 전국을 떠돌며 수많은 여인을 봤지만 당신 같은 분은 처음이요. 당신의 순수한 눈빛, 따뜻한 마음, 제 가슴을 불타게 만드오. 월아의 볼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답니다. 저는 소박 맞은 몸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요? 저에겐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인이요. 석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지요. 월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월아, 제 진심을 받아주겠소.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뜨거운 시선이 마주쳤어요. 한편 공주 읍내의 세도가 김대감댁, 둘째 아들 김진사는 관아 이방을,
몰래 불렀답니다. 이방, 여기 은 50냥이요. 그 소방 맞은 월화를 공경에 빠뜨려라. 무슨 공경 말입니까? 도둑 누명이든 뭐든 상관없다. 그녀가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라. 그러면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방이 은 50냥을 받으며 음흉하게 웃었답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소방 맞은 여인 따위야. 며칠 뒤였어요. 이방이 관아 포조를 대동하고 장터에 나타났답니다. 오늘 장에서 은전 꾸러미가 사라졌다. 의심되는 보따리를 보겠다. 사람들이 저만치 물러섰지요. 이방이 소금 장수의 보자기를 풀어보더니 이번엔 월화에게 다가왔답니다. 소방 맞은 여자, 내 보따리도 보자. 석이 앞으로 나섰어요. 이방 어른, 이 보따리는 제가 보증하는 물건입니다. 장터 한가운데서 여십시오. 그래 더 좋지. 보자기가 풀렸답니다. 삼배 자투리, 콩, 소금, 그리고 노란 종이에 쌓인 은전 꾸러미가 또르르 굴러나왔어요. 사람들 숨소리가 동시에 멎었지요. 이방이 입꼬리를 올렸답니다. 잡았다. 월화의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저건 제 것이 아닙니다. 도둑이 다 그렇게 말하지. 포졸 하나가 꾸러미를 들고 흔들었답니다. 은전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장터를 때렸지요. 증거가 충분하니 내일 관아에서 확인하겠다. 월화는 내일 아침 관아로 출두하라. 불출시 곤장이다. 군중 속에서 날선 소리가 바람을 탔답니다. 그거 봐라. 소방 맞은 것이 결국 도둑질까지 하네. 월화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석이 옆에서 속삭였답니다. 고개 드십시오. 여기서부터 제가 맡겠습니다. 그날 밤 객주 대청 끝자리에서 뜨거운 차 김이 올라왔지요. 석이 조심스레 내밀었답니다. 얇은 저고리 한 벌과 깨끗한 부채 한 장. 내일 단정히 입고 가십시오. 사람 눈은 이상하게도 이런 것에서 진심을 본다고 믿습니다. 석은 빈 웃었어요. 저는 장터를 뒤져 잃어버렸다는 은전의 주인을 찾겠습니다. 누가 섞어 넣었는지 발자국이 남았을 겁니다. 새벽이 밝았답니다. 월화는 새 저고리를 걸치고 머리를 단정히 올렸어요. 부채를 가만히 펴보았지요. 빈 종이었답니다. 석이 말했지요. 도망치지 않는 마음, 억울함을 견디는 용기, 그런 것들을 적으실 차례입니다. 월화는 문을 열었어요. 도망치지 않겠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공주 읍내 관아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답니다. 월화가 장터에서 은전을 훔쳤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진 탓이었지요. 아이고 세상에, 월화가 도둑질이라니 믿을 수 있나? 그 여인 손끝은 정직한데 증거가 보따리에서 나왔다지 않소?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과 의심이 엇갈렸답니다. 관아 한가운데에는 포졸들이 도열했고 사또가 곧 나올 기세였지요. 월화는 흰 저고리를 단정히 입고 부채를 품에 넣은 채 들어섰답니다. 떨림이 온몸을 휘감았으나 눈빛만은 굳게 다잡았어요. 도망치지 않는다. 끝까지 서 있겠다. 사또가 의자에 앉아 목청을 높였답니다. 월아, 내가 어제 장터에서 은전 꾸러미를 훔쳤다는 증거가 이미 드러났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월아는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소녀는 결백합니다. 보따리에 그리 귀한 은전이 들어있을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 섞어 넣은 것입니다. 그때 이방이 비웃으며 나섰답니다. 도둑이 다 그렇게 말하지요. 관아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입니다. 보따리 속에서 나온 이상 죄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을 곤장 50대를 치고 옥에 가두어라. 사또가 소리쳤지요. 포졸이 곤장을 들려는 순간
관아뜰 입구에서 힘있는 목소리가 울렸답니다. 잠시 멈추시지요. 사또나리.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자 석이 포졸 둘을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그 손에는 낡은 자루와 은전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요. 사또가 물었답니다. 저것은 무엇이냐? 석이 자루를 번쩍 들어 보였어요. 관아 뒤 개울에서 만난 소금 장수의 자루입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은전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답니다. 소금 장수라. 그자가 어찌 이 꾸러미를 갖고 있었단 말인가? 석이 낮게 대답했어요. 그가 말하길 어제 장에서 관아 이방이 은전 10량을 쥐어주면서 장터에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또 다른 10량을 월화의 보따리에 몰래 넣으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답니다. 역시 꾸며낸 누명 아니었나? 월화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구나. 사또가 포졸에게 명했어요. 소금 장수를 당장 데려오라. 잠시 후 남루한 차림의 소금 장수가 관아로 끌려왔답니다. 그는 떨며 무릎을 꿇었지요.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방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은전 10량을 제 손에 쥐어주며 과부 월화의 보따리에 또 다른 은전 10량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만약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제 목숨을 잃을 거라 겁박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들썩였답니다. 들었나? 이방이 꾸민 짓이었구나. 월화를 죄인으로 만들려 했던 거지. 사또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어요. 이방,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관아 권위를 더럽히고 억울한 백성을 죄인으로 만들다니. 이방은 땀을 흘리며 부인했지만 이미 증언이 나왔고 은전 꾸러미까지 나왔답니다. 사또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놈과 그 졸개들을 당장 곤장 100대씩 치고 배우를 조사해야 하니 하옥시켜라. 사또님, 석이 소리쳤답니다. 사건의 배우도 밝혀냈습니다. 관아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지요. 뭐라고? 석이 편지를 번쩍 들어보였어요. 이것은 김대감댁 김진사가 이방에게 보낸 편지인데 장터 바닥에 떨어진 것을 저희 객주 머슴이 찾아냈습니다. 월화를 공경에 빠뜨리라는 지시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그 소방 맞은 것을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려라. 성공하면 추가로 은 50량을 더 주겠다. 김진사. 사또가 분노에 떨며 외쳤답니다. 여봐라. 김대감댁 김진사를 당장 잡아오라. 얼마 뒤 잡혀온 김진사를 쳐다보며 사또가 호령했어요. 이방 김진사, 너희들이 합작하여 무고한 백성을 함정에 빠뜨렸구나. 김진사가 청천벽력같이 놀라며 소리쳤답니다. 거짓말이다. 내가 언제 그런 편지를. 하지만 이방이 이미 무릎을 꿇고 실토하고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김진사님이 은 50량을 주며 월화를 공경에 빠뜨리라고 했습니다. 김진사님이 그 여인을 첩으로 드리고 싶어 했는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저에게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사또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답니다. 김진사, 내 놈이 권세를 믿고 무고한 백성을 해치다니. 당장 곤장 100대를 치고 하옥시켜라. 관아 마당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지요. 월화 만세. 정의가 이겼다. 권세가들의 횡포를 무찔렀다. 월화는 석의 품에 쓰러지며 눈물을 쏟았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제 됐어요. 당신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니까요. 그날 밤 객주 안채에서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가운데 석이 무릎을 꿇고 청했답니다. 월화,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소? 월아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렀어요. 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뜨겁게 포옹하는 순간 하늘에서 별들이 축복하듯 반짝였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조정에서 기묘사화 때 죽은 신하들의 신원을 회복시켰던 거랍니다. 석의 진짜 이름은 백인천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조 참판 백규였는데 기묘사화에 휘말려 옥사한 후 어린 그가 도망쳐 보부 상단에 들어가 장사를 익히고 상인이 된 것이었답니다. 석의 아버지 백규 어른도 그 신원 회복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관아에서 급하게 객주로 달려온 사기가 소리쳤답니다. 성님, 당신 아버지 백규 어른이 신원 회복되셨소. 이제 당신도 양반 신분을 되찾았소. 그때서야 석이 월아에게 자신의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월아, 사실 저는 백인천이라 하오. 원래 양반이었으나 아버지가 역적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후 신분을 숨기고 장사를 하며 살아왔소. 월아는 석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을 올렸어요. 소박 맞은 여인이 양반 부인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사람들이 말했답니다. 하늘이 도왔구나. 착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셨어.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답니다. 한양의 유명한 관상가 김철산의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지요. 첫째, 백인천은 월아를 진주처럼 아꼈답니다. 평생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았어요. 훌륭한 남편을 만났다는 예언이 맞았지요. 둘째, 월아는 아들 셋을 낳았답니다.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게 정말 시집 잘못이었던 거예요. 큰아들은 문과에 급제하여 후일 높은 벼슬에 올랐지요. 셋째, 월아가 짠 삼배와 모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답니다. 조선 제1의 배짜기로 이름을 떨쳤어요. 어느 날 김철산이 그들을 찾아왔지요. 정말 놀랍소. 내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졌군요. 석이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관상가님, 모든 것이 운명이었나요? 김철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었소. 인천나리가 신분을 숨기고도 떳떳하게 살았고 월아 부인이 원망을 버리고 사랑을 했기에 일어난 기적이지요. 그리고 하늘이 마침내 정의를 되돌려 주신 겁니다. 진정한 관상은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요. 그리고 선한 마음에는 반드시 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선한 마음에는 반드시 복이 온다고요. 원망을 버리면 길이 열린다고요. 억울함을 당해도 끝까지 정직하면 하늘이 반드시 돌아본다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권력자의 횡포는 언젠가 드러나고 착한 사람에게는 복이 온답니다. 10년간 아이 없어서 쫓겨난 여인이 양반 부인이 되고 아들 셋을 낳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요. 장돌뱅이였던 사내가 알고 보니 양반이었고 신원이 회복되어 떳떳해졌답니다. 하늘은 착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